오늘 다룰 이슈는 대만 정부기관을 겨냥한 AI 기반 사이버 공격입니다. 연합뉴스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기업 드림은 해커들이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대만 정부기관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된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나흘 동안 정부 시스템 21곳을 파악했고 85개 정부 사용자 계정을 침해했으며 2,500건이 넘는 인사기록을 빼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공격 대상은 원자력 안전기관, 에너지 부문기업, 정부 이트 공급업체까지 넓어졌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대만이 공격받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AI는 피싱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거나 악성 코드 작성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로 많이 설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 핵심은 AI 에이전트가 정찰하고 취약점을 찾고 막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실행 단위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모든 명령을 하나씩 입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목표를 주고 AI가 작은 해킹팀처럼 움직인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공격 방식, 과장해서 보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한국 기관과 기업이 확인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된 것과 추정되는 것을 나눠 보겠습니다. 대만 디지털부는 2026년 7월 정부기관을 겨냥한 이상 공격을 탐지했고 해외에서 시작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존 해킹 방식과 AI 에이전트 보조 방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격 특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정부는 관련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대응을 마쳤고 조기 차단을 위해 보호 지침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격의 세부 숫자는 주로 이스라엘 보안기업 드림의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드림은 공격자들의 작전 작업 공간을 복원해 여러 AI 에이전트가 함께 움직인 흔적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21개 정부 시스템을 조사했고 계정 탈취와 인사기록 유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배후를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보도에는 내부 문서에 중국 본토에서 쓰는 간체자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중국 연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대만 정부와 드림은 특정 국가나 해킹 조직을 공식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중국 배후라고 확정하지 않고 중국 연계 의심 또는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사이버 공격에서는 기술 흔적이 의도적으로 심어질 수도 있고 공격 인프라가 여러 국가를 거쳐 우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배후 확정보다 공격 방식의 변화입니다. AI가 빠른 정찰과 반복 실행을 맡으면서 방어자가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더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AI 에이전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형 AI는 목표를 받으면 해야 할 일을 쪼개고 도구를 호출하고 결과를 보고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이번 보도에서 공격자는 최대 8개의 AI 에이전트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에이전트는 대상 시스템을 조사하고 다른 에이전트는 공개된 취약점 정보를 찾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계정 탈취나 접근 권한 확대 가능성을 시험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렬성입니다. 사람이 한 명씩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식보다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움직이면 공격 속도가 빨라집니다. 더 위험한 부분은 적응성입니다. 접근이 막히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공격 기법과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도구를 결합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오펀클로 같은 도구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픈소스 도구 자체가 악성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연구, 자동화, 보안 테스트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도구가 공격자에게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공격 활동을 허가된 침투 테스트처럼 포장하면 모델의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방어자는 더 이상 사람 해커 한 명의 속도만 가정하면 안 됩니다. 공격자가 작전 목표를 정하고 AI가 수십 개의 작은 작업을 빠르게 돌리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전환점으로 읽히는 이유는 공격의 비용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 사이버 작전은 원래 시간이 많이 듭니다. 대상 기관의 공개 시스템을 찾고 계정 구조를 파악하고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조사하고 공격 경로를 실험해야 합니다.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의 반복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이 반복 작업을 맡으면 공격자는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넓은 대상을 훑을 수 있습니다. 공격 품질이 항상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공격 속도와 양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어자에게 부담입니다. 보안팀은 기존에도 경보가 너무 많아 무엇이 진짜 위험인지 가려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I가 공격 쪽에 붙으면 경보는 더 많아지고 공격 경로는 더 다양해지며 작은 취약점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에너지, 원전 안전, 병원, 통신, 금융처럼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조직은 단순한 홈페이지 방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정 권한, 공급망 업체, 외부 접속 경로, 문서 공유 시스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과장도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람 운영자가 목표를 고르고 지시를 내리는 단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완전히 자율적인 사이버 전쟁이 시작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람의 의도와 AI의 실행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격이 현실화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응도 사람과 자동화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뉴스를 보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정부 시스템뿐 아니라 원자력 안전기관, 에너지 기업, 이트 공급업체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실제 공격자는 가장 강한 정문보다 약한 연문을 찾습니다. 정부기관이 아무리 방어를 강화해도 외주 개발사나 유지보수 업체의 계정이 취약하면 그 경로가 공격 통로가 됩니다. 둘째, 계정 보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대량으로 계정 노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반복 로그인을 시도하고 권한 구조를 추론한다면 단순 비밀번호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중인증, 조건부 접근, 관리자 권한 분리, 휴면 계정 정리, 접속 지역과 시간대 이상 징후 탐지가 기본이 됩니다. 셋째, 보안팀도 AI 사용 흔적을 봐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속도의 페이지 조회, 사람이 하기 어려운 반복 요청, 여러 시스템을 짧은 시간에 훑는 정찰 패턴, 문서와 인사정보를 한꺼번에 긁어가는 행위는 에이전트형 공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내부 AI 도구 관리도 필요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생산성 도구로 쓰는 AI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며 어떤 외부 서비스를 호출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공격자가 외부에서 AI를 쓰는 문제와 내부 AI가 잘못 설정되는 문제는 서로 연결됩니다. 결국 핵심은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사용자가 내부망에 있다고 믿지 말고 접속할 때마다 신원, 권한, 기기 상태, 행동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탐지입니다. AI 에이전트 공격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로그를 하루 뒤에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늦습니다. 보안 관제는 계정,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로그를 한꺼번에 보고 이상 행위를 잡아야 합니다. 공개 취약점 정보와 내부 자산 목록을 연결해 지금 우리 조직에서 실제로 위험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자동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는 차단입니다.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한 계정에서 전체 조직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은 최소화하고 민감 데이터 접근은 별도로 승인하며 대량 다운로드나 비정상 조회는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API 키, 원격 접속 계정, 협력업체 계정은 특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복구입니다. 공격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놓고 훈련해야 합니다. 백업이 실제로 복구 가능한지, 랜섬웨어나 데이터 유출 시 어떤 시스템을 먼저 살릴지, 국민 서비스나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계속 제공할지 정해둬야 합니다. 대만은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며 중요 인프라 보건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방향이 더 중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한국도 단순 보안 솔루션 도입보다 운영 훈련, 권한 설계, 공급망 관리, 사고 대응 속도를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 공격자가 AI를 쓰는 시대에는 방어자도 더 빠르고 조직적인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만 정부기관을 겨냥한 AI 에이전트 해킹 보도는 사이버 보안의 기준선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완전 자율 공격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사람 운영자가 목표를 정하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고 배후도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분명합니다. AI가 단순히 글을 쓰거나 코드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정찰과 취약점 탐색, 침투 시도, 전략 변경 같은 실행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공격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방어자의 대응 시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움직였는지입니다. 둘째, 오픈소스 도구와 모델 안전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우회됐는지입니다. 셋째, 정부기관뿐 아니라 공급망 업체와 중요 인프라 계정이 얼마나 취약한지입니다. 넷째, 방어 조직이 자동 탐지와 빠른 복구 체계를 갖췄는지입니다. 결론은 AI 보안 거버넌스입니다. AI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데이터를 다루며 어떤 행동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격자는 이미 AI를 실행 도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어자도 같은 속도로 사고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공개 보도와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특정 국가나 조직의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